이번 시간엔 그 슈퍼바이즈 러닝의 아니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또 다른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디멘전 리덕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멘전 리덕션을 소개하기 전에 스태티스틱스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다변량 멀티베리엇의 경우에 그 콜레이션 또는 콜레이션 매트릭스를 소개한 후에 디멘전 리덕션, 특히 이 중에서도 PC의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 과정 중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디멘전 리덕션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고차원의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셋을 일반적으로 취할 텐데 그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겠죠. 채널이 많거나 센서가 많거나 피처가 많거나.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조금 더 심플러한 웨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차원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줄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without losing too much information입니다. 최대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킵하면서 차원을 줄이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차원을 줄이자. 낮은 차원에. 하지만 여전히 그 원래의 데이터에 대해서 representation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히나 유용한 정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차원을 줄이는 것을 조금 넓은 의미의 디멘전 리덕션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지 이제 뒤쪽에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갈 것 같고,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에 대해서 왜 디멘전 리덕션을 하느냐? 왜? 사람은 고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낮은 차원으로 내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그려볼 수 있고, 예.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본질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차원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러겠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그 오버피팅 이야기도 했었고 레귤러라이제이션도 이야기했었고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차원을 줄이게 되면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고, 알고리즘적으로는 피처의 개수 또는 센서의 개수, 조금 이게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데이터의 차원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멀티베리엇에서 그 베리엇의 개수가 줄었다든지 했을 때는 당연히 스피드업을 할 수 있겠죠. 스피드업. 예. 그리고 뭐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스토리지 리퀘어먼트가 줄어들 테고, 예, 데이터 컴프레션을 하는 거죠. 데이터 컴프레션을 하는데 컴프레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잃어버린다면 컴프레션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디멘전 리덕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머신러닝을 더 공부하시다 보면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뭐 용어들을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피처 셀렉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처 셀렉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는 x1, x2, x는 피처들이 있을 때, 팩터들이 있을 때 중요한 팩터들이 뭔지를 선택해내는, 그래서 라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쏘를. 예. 근데 피처 익스트랙션은 새로운 아니면 피처를 뽑는 겁니다. 새로운 피처를. 선형적이라면 기존에 있던 피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게 새로운 피처가 되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할 PCA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하나의 얘는 라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그 피처 익스트랙션이 뭐냐, 피처 셀렉션이 뭐냐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느낌은 오실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차원을 줄인다는 것은 팩터들 간의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죠. 관련성이 있어야지만 리던던시가 있는 것이고,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다르게 배웠을 때 코릴레이션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태티스틱스에서 코릴레이션을 한번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다뤘던 거고,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팩터들 간에 아니면 멀티베리어블들 간에 그 피처들 간에 리던던시가 있다는 것이고, 리던던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팩터를 알 때 다른 팩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리던던트한 인포메이션이고, 그런 의미에서 차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콜레이션 매트릭스 또는 콜레이션 코에피션트를 통해서 아니면 코플랫을 통해서 리던던시가 있는지 콜레이션이 높은지를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디멘전 리덕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형성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PC의 머신러닝에서 차원 축소, 선형적인 차원 축소의 가장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제가 뒤쪽에 보여드리겠지만 수학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처가 x of 1, x of 2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겼고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차원을 줄이고 싶으니까 뭐 해서 그냥 2를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x5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2차원이 아니라 이런 1차원의 데이터가 프로젝션으로 떨어져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2D가 아니라 이제 1D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x of 2를 버림으로 해서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데이터가 x of 1에서 이렇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향으로는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스프레드 되어 있다는 것이고 x of 1으로 x of 2를 따라서는 베리언스가 작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힌트가 무엇이냐면 이 각각의 축으로의 베리언스를 계산할 수 있죠.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베리언스가 크면 그러면 베리언스가 가장 작은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디멘전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디멘전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힌트와 기준은 그 축으로의 데이터가 얼마나 베리언스가 있느냐 낮으냐에 대한 것을 인덱스로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데이터가 x of 1, x of 2 여전히 2차원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를 했다고 치죠. 그런데 데이터의 분포와 상관없이 x of 2를 날려버렸다고 하면 데이터가 여기에 이 축에 있는 거죠.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그럼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는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그래서 버림으로 해서 정보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죠.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축으로의 베리언스, 이 축으로의 베리언스 너무 크다는 거죠. 베리언스가. 역시나 베리언스를 그 축에서 계산을 하고 그 베리언스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 축으로서는 데이터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동일한 데이터인데 새로운 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U1, U2, U1, U2, U1, U2.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방향으로 보는 거니까 U2를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U2를 버리면 U2를 버리고 U1으로 내려와도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좋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무슨 문제로 바뀌었죠? 축을 어떻게 정할 거냐? 새로운 엑시스를. 그리고 그 축으로 해서의 베리언스가 가장 작은 축, 작은 베이시스, 작은 축을 날려버리는 거죠. 자, 그것이 제가 계속 하는 것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지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한번 정리를 하면 데이터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축이 있을 텐데 저희는 새로운 축으로 돌려버리겠습니다. 좌표 변환을.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 축은 신경 쓰지 마시고 새로운 유닛 벡터들을 만들 겁니다. 새로운 유닛 벡터 이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이 축으로 다 프로젝션을 시키겠습니다. 프로젝션을.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이게 두 개이기 때문에 1차원으로 내린다고 했을 때 하나를 킵해야 되는데 킵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프로젝션을 내렸을 때 내리고 나서의 이 축에 있는 데이터의 베리언스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U1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떠한 U1을 선택을 해야 하냐면 그 방향으로의 베리언스가 가장 큰 프로젝션을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U1 이렇게 해서 찾은 U1을 우리는 principal component라고 하고 그 방향은 그 방향인데 유닛 벡터니까 데이터의 프로젝션을 시킨 그 데이터의 maximum variance입니다. maximum variance. 그래서 좀 러프하게 얘기해서 PCA는 좌표 변환입니다. 좌표 변환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가장 간결하게 그 데이터를 표현해낼 수 있느냐. 간결하게. 간결하기 위해서는 축을 몇 개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 지금 좌표 변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PCA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principal component 축을 찾는 겁니다. 축을. 근데 그 축에 우리의 힌트는 그 축으로 프로젝션을 했을 때 지금처럼 다양한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축이 회전함에 따라서 그 축의 프로젝션된 자, 지금은 베리언스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자, 이제는 점점 좋은 방향으로 베리언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맥시멈이 되는 포인트. 자, 지금이 가장 좋은 프린시플 컴포넌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법은 most separable하게 maximum variance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요 방향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 그 수직한 방향으로의 에러들이죠. 에러. sum of square를 이제 에러들을 가장 최소화하는 자, 지금 이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정보는 그 노멀한 성분으로 다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그 sum of square입니다. 그 distance, 그 에러의 스퀘어를 한 것을 다 더한 것이 에러라고 볼 수 있고 걔를 최소화하는 게 계산했을 때도 principal component가 나오겠죠.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각각 다 계산을 할 겁니다. 수치적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개가 같은 축을 만들어낼 겁니다. 같은 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관점입니다. 예. Principal Component 쪽으로는 베리언스를 가장 크게 할 것이고 거기에 90 오토고널한 다른 축, 잃어버리게 될 그 축으로는 그 축의 방향으로는 에러에 아니면 sum of square를 최소화하겠죠. 당연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PCA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프리프로세싱을 조금 해야 되는데 n개의 그 디멘전이라고 하겠습니다. n 디멘전al 스페이스 그리고 그것이 i번째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인덱스는 몇 번째 샘플이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게 m개의 총 m개의 샘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역시나 트랜스포즈해서 쭉 해서 이쪽으로 길게 스키니 매트릭스 X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항상 계속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했고, 그런 다음 문제를 조금 더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일단 제로민을 만들겠습니다. 제로민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각각의 디멘전에서 평균을 계산해서 그냥 거기서 시프팅을 시켜서 결국은 제로민이 아니라면 계산해서 빼서 제로민을 만들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리스케일링을 할 텐데 리스케일링이란 무엇이냐면 그쪽으로의 베리언스를 계산한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면 항상 유닛 베리언스겠죠. 근데 여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그 옵션이라서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베리언스가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럴 때는 노멀라이즈를 시키면 그 중요한 피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킵해야 되면은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래서 옵션이라고 했고 여러분들은 이제 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요 느낌을 그 감을 조금 익히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로미는 해서 시프팅을 시킨다. 불프로세싱 PC의 불프로세싱으로 자 같이 가고 그러면 제가 시작을 유닛 벡터 U는 유닛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디렉션을 찾고 싶은 거죠. 어떤 프로젝션 그쪽으로 프로젝션을 해서 베리언스가 최대가 되게 자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베리언스가 of projected 데이터니까 자 그러면 U로 프로젝션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U는 지금 하나의 디렉션이니까 1차원 그냥 1차원이고 여기는 그냥 숫자고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고 그 분산을 베리언스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프트를 했으니까 자 이거였고 그 데이터가 총 m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프로젝티드 한 것의 베리언스입니다. 그러면 다시 U 트랜스포즈 X나 X 트랜스포즈 U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의 트랜스포즈 U의 제곱입니다. 역시나 스칼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한 번 더 쓸 수 있죠. 그리고 스퀘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xi로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 U 그 다음 제곱이니까 얘는 전체의 트랜스포즈 같습니다. 같죠? 그러면 또 이걸 더 한 번 더 나아가서 트랜스포즈니까 U 트랜스포즈 X I 트랜스포즈 XI의 I의 트랜스포즈가 이거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트랜스포즈 U가 됐습니다. 그리고 I는
i는 1부터 m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 u는 서메이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빼겠습니다. 여기다 쓰죠. u 트랜스포즈. 그 다음 u. 이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1 over m. 그 다음 xi 트랜스포즈.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은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혹시 샘플 코베런스 매트릭스라는 게 보이십니까? 샘플 코베런스 매트릭스. 자, 우리가 그 S는 큰 X로 했을 때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긴 큰 스키니 매트릭스 X니까 얘를 이렇게 보시면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랑 저희 같은 거죠 사실. 그 다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거를 여기는 뭐냐 하면 그 m by n 만들어서 그 개들을 m 개를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행렬을 먼저 각각 엘리먼트에서 만든 다음에.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는 PCL 하고 디멘전 리덕션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스태티스틱을 할 때 멀티베리에이트에서 그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과 관계성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관계성에서 우리가 그 관계성을 에서 리던던시가 있으면 차원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축소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PC의 과정 중에서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뮬레이션을 우리가 다시 최적화의 문제로, 왜냐하면 맥시마이즈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조건이 있었죠? u가 디렉션만을 나타내는 유닛 벡터였습니다. 유닛 벡터. 그러면 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S는 샘플 코베런스 매트릭스였고, 우리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S에 대해서 하면, 여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아이겐 밸류의 존재성이라든지 실수 이런 저희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밀성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과목에서. 그래서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있고 아이겐 밸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친구는 U 트랜스포즈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U 트랜스포즈 U는 U가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람다가 됩니다. 자, U는 유닛 벡터의 디렉션만 정보를 가지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S에서 코베런스 매트릭스 계산할 수 있죠. 데이터 포인트에서. 그리고 그것을 최대하고 싶은데 무엇이냐면, 그것은 람다와 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pick the largest eigenvalue. 어디에? 코베런스 매트릭스 S에. 그리고
이 첫 번째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U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아이겐 벡터가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디렉션이라는 얘기고, 그 방향이 데이터를 그 축으로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베리언스가 가장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디멘전 리덕션을 이야기했고 PCL을 이야기했고, 거기서 데이터에서 연산을 하다 보니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나왔고,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첫 번째 아이겐 벡터가 저희가 찾고 싶어하는 프로젝션을 시키고 싶어하는 프린시플 컴포넌트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베리언스를 최대로 하는 것, 프로젝트 데이터에 거기와 등치인 이퀴벌런트하게 sum of squared error를 최소화하는 것도, 이거의 물리적인 의미는 잃어버리게 되는 디멘전 리덕션을 통해서의 정보의 양인데, 에러의 양인데, 그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 똑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고 했을 때 U는 아직 저희가 모르면 U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면 이 데이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여기의 길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너 프로덕트 프로젝션 시킨 거고,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디렉션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 요 벡터는 U의 크기는 트랜스포즈 U입니다. 됐죠? 그리고 수직하게 에러는 원래 X에다가 이렇게 빼주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sum of squared니까 제곱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그 수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니까 이 전체 이거에서 빼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유닛 벡터니까 결국은 이거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또 그 트랜스포즈를 할 수 있겠죠? 트랜스포즈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트랜스포즈니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것을 다 썸을 해야 되니까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다음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기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죠? 여기는 xi에 대해서 놈을 취하고 민을 그 개수 나눈 건데, 여기는 xi는 주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컨스탄트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를 최소화하기 쉽게 해서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미니멈 하기 위해서 맥시마이즈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였죠? 이게 우리 PCL을 할 때 봤던
그럼 같은 거죠. 여전히 여기서도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은 이 에러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베리언스가 있고 에러가 있는데 이거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나 이거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이랑 결국은 같다는 것을 제가 보였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PCA에 하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즉 아이겐 벡터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아이겐 어널리스가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실제로 디멘전 리덕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n 디멘전을 해서 k 디멘전으로, 이제 k는 n보다 작겠죠. 그래서 차원을 줄이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n개가 나올 겁니다. 아이겐 벡터도 역시나. 그래서 그 중에서 아이겐 밸류의 값을 보고 큰 것부터 작아지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k개를 선택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겐 밸류가 그 아이겐 벡터에 해당하는 쪽으로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정보가 아이겐 밸류에 있기 때문에 아이겐 밸류를 인덱스로 해서 큰 거부터 해서 k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개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유지하면서 차원을 줄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k개의, 그러니까 원래는 n에서 n개로 로테이션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k개만 골라내는 거죠. 거기에다가 데이터 포인트, 원래 있었던 데이터 포인트를 각 엑시스에 k개의 아이겐 벡터 또는 새로운 베이시스에 프로젝션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k개가 되는 거죠. 디멘전이. 자, 프로젝션 어떻게 시킬 거냐면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또는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트랜스포즈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다시 i번째 데이터 포인트는 u 벡터로 해서 프로젝션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무엇이냐면 u 벡터를 따라서 원점에서의 거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멘전이 n에서 k개로 어떻게 내리느냐, 예, 이걸 몇 개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예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멘전을 줄이기 위해서 k개의 k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그 큰 아이겐 밸류가 큰 것 순서로 k개를 골라서 아이겐 벡터를 선택을 하고 그 아이겐 벡터의 원 x를 프로젝션 시키는 것을 컴포넌트로 가지는 디멘전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2차원에서 원디로 내리는, 그래서 2차원이었는데 원디로 내기 위해서 U1이라는 그 축을 만들었고 이렇게 그 축으로 프로젝션을 시킨 거죠. 그러면 좌표는 하나가 되고 그 좌표는 여기에 거리가 되겠습니다. 요 길이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으로 보면 이걸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U1, U2가 되고 2D가 되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방향으로 데이터를 버릴 거니까 프로젝션을 시킬 겁니다. 시켜서 실제로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1D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PC의 과정을 써머리를 하면 원점에 시프트를 시키고, 되시겠죠? 그 다음 아이겐 벡터, 가장 큰 아이겐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축 방향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U2 방향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없고. 자, 이제 PCA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PCA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하고 좀 비슷한 거를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PCA와 리니어 리그레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면 둘 다 어떤 직선을 구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뭐 개념적으로 하지만 PCA는 이 데이터 포인트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고, 예. 이쪽은 여기가 y면 이 포인트가 y 해수로 해서 이 거리의 에러입니다. 에러의 제곱의 서메이션인 겁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PCA를 파이썬 코드로 뉴메리컬하게 한번 볼 텐데,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죠? 이 방향이 되고 이것이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될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코비어런스 매트릭스를 구하죠. 이렇게 보시면 x가 있고 샘플 코비어런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 다음 걔를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해서 아이겐 밸류를 그 다음 아이겐 벡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겐 밸류가 큰 순서대로 아이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리어렌지를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세이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D와 V가 동시에 그 아이겐 밸류가 큰 순서대로 소팅이 다시 정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람다는 3.78이고 두 번째는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요것이 U1이 되고 이것이 U2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것이 이 아이겐 밸류의 값인데 아이겐 밸류의 의미는 이 데이터가 U1 방향으로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게 루트일 수도 있고 뭐 있지만 아이겐 밸류가 얼마만큼의 U1 방향 그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 데이터를 프로젝션 했을 때 원 데이터 그 가지고 있는 정보의 그 양을 표시한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람다1과 람다2가 있을 때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람다1에 있죠. 메이저하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플러스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쪽 방향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저희가 기울기를 해서 구하고 플러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요것이 0이 있고 1이 있는데 1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쪽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 여기를 히스토그램을 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왜 제가 이렇게 그렸냐 하면 뭐 그냥 보시죠. 이거를 이 방향으로 U1으로 해서 이 방향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봐도 되고 네, 이 방향으로 히스토그램을 봐도 되는데 이건 제가 의도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쪽의 것이 에러가 되고 이것이 노이즈였다면 이 방향에 여기를 갔을 때 이것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처럼 보일 거다라는 걸 한번 체크하는 정도로서 제가 이런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PCA에 대한 아주 쉬운 예제를 파이썬으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매스와 있고 스프링이 있는 거에서 진동을 시키면 이 방향으로
진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스프링 매스에서 이건 이제 K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디케이 없이 오실레이팅을 할 걸, 바이브레이션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축을 하는 것은 이 축이 지금 이 축이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 축을 그 얼라인을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진동을 시킬 때 얘가 어느 정도 이쪽 방향에 약간의 그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3개를 그냥 뭐 손으로 잡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조금 떨려도 상관없고 어느 정도의 노이즈를 인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카메라로 움직임을 촬영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일부러 카메라도 이게 좀 틀고 카메라도 손으로 들고 있어서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같이 플러스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는 2차원이니까 카메라 첫 번째 카메라에 X1, Y1, XY가 있고 두 번째 카메라, 세 번째 카메라 해서 총 6개의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겠죠? 네. 6개의 데이터가 그렇다면 PCL 하게 되면 무엇이냐면 축을 바꾸는 겁니다. 축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역시나 아이겐 어널리시스 할 건데 첫 번째 도미넌트한 축을 돌려서 프로젝션 시켰을 때 이것이고 나머지 5개는 이렇게 거의 노이즈처럼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무엇이냐 하면 이 데이터만 보면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몇 개로 축소가 될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이 데이터만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PCL을 해보면 메이저한 정보가 1차원으로 정보가 거기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의 문제는 이렇게 스프링이 있고 매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 진동이나 오실레이팅을 모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가 맞다는 것을 검증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에 대한 오더, 디멘전이 우리의 경우는 피직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PCA를 통해서 1차원이 나왔다는 걸 검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엔지니어링 문제에서 모델링은 피직스가 워낙 복잡하거나 구할 수 없거나 하지만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면 이런 디멘전 리덕션 방법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다이나믹스와 오더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XY, XY, XY 해서 디멘전이 6입니다. 걔를 역시나 스키니한 칼럼으로 칼럼 행렬로 만들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샘플링이 될 테니까 해서 긴 스키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X를 역시나 이것은 이렇게 해서 플롯을 해봤고 X를 역시나 첫 번째는 민을 빼서 이제 원점으로 가져오는 작업 그리고 샘플 콜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역시나 같이 아이겐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그 아이겐 밸류가 되는 것이고 오더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첫 번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람다가 되는 거죠.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플러스를 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아이겐 그 밸류인데 여기에 그 숫자는 크게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고 상대적인 겁니다. 그 6개의 축을 저희가 로테이팅을 해서 U1, U2, U1, U2 6개인데 원래 6개였으니까 첫 번째에 이만큼 상대적으로 이만큼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프로젝션 했을 때 두 번째에 이만큼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그림을 K민지에서도 봤습니다. 근데 K민지랑은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좀 비슷한 그림입니다. 역시나 엘보 포인트이긴 한데 여기는 뭐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 뭐 10%,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원을 축소를 하는데 90%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끊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정확도는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95% 이상의 5% 그러면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K를. 아시겠죠? 그래서 K민즈랑 그림은 비슷하지만 다르게 이 그래프를 이 아이겐 밸류를 해석해야 된다. 하겠고 이 아이겐 밸류라는 숫자가 우리가 차원을 줄일 때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보시면 메이저한 것들이 하나가 있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스프링의 이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축으로 그 축이 자동으로 되는데 여기서 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뭐 실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확하게 온라인을 맞춰서 실험을 하면 한 카메라만 있어도 됩니다. 카메라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고급 카메라에 세팅을 해야 되고 하니까 비싸지겠죠. 그런데 조금 스마트해지면 카메라를 아무렇게나 답니다. 그런데 멀티로 해야겠죠. 왜냐하면 각각은 노이즈가 있을 수 있지만 무슨 말? 그래서 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럼 이 카메라에는 당연히 노이즈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차원 축소를 통해서 스마트하게 그 언설튼티와 노이즈를 어느 정도는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을 많이 써서 좋은 장비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저가의 뭐 센서가 됐던 카메라가 됐던 그걸 좀 많이 써서 데이터 퓨전을 통한 디멘전 리덕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유사한 정도의 애큐러시의 정보를 추출해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D로 프로젝션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PCA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예시, 뉴메리컬한 그 예시까지 제가 보여드렸으면 이 교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